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발사를 지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직접 지시하고 현장 지도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는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필 지시를 보면 발사를 승인한다며 조국과 인민의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환비행장도 직접 찾아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발사한 ICBM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약 67분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와 유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직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 성공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자립적 국방공업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당과 정부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케머라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뒤에 일본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하는 장면을 포착해서 공개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자위대는 즉각 F-15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일본 혼슈 북쪽 아오모리현 일대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F-15 전투기 옆에서 미상의 물체가 흰 연기를 내며 떨어지는 장면이 이때 포착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ICBM 발사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고 일본 방송들도 서쪽 해상 모습을 생중계하면서 열도엔 긴박감이 이어졌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150km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방위성은 또 미사일이 1,100km 거리를 71분간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는 약 6,000km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합참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6000km 以上の高度で飛翔したことを踏まえれば、今回発射されたものは新型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가던 기시다 총리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今回の弾道ミサイルの発射も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며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양측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위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윤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북한 ICBM 발사 이전에 통화 일정이 잡혔지만 아무래도 북한 얘기가 주로 논의가 되겠죠? 네, 양측의 통화는 대북 대응과 한반도 안보 정세 등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번 통화는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준비가 됐지만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이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과 통화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앞서 어제 인수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 외교, 또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아침 SNS에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ICBM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윤 당선인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아직 서 실장의 브리핑 일정을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앞으로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함께 내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엽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 정상이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민감한 물품을 이동시키는 걸 도운 혐의로 북한의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 러시아 2개 기관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해 2년간 미국 정부 조달과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통화를 갖고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DPRK to desist from taking any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등 6개 나라의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다만 미국과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이가 더 멀어진 러시아의 협조 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된 뒤 보다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만 9,5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3만 9,485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116만 2,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명이 늘어 1,08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39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294명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5에서 70km 이상 후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전방의 전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라는 얘기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5에서 70km 이상 후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최전방의 전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Це означало би, що всі сусіди Росії у небезпеці.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는 등 동부지역 병력 증강과 함께 화학, 핵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Allies agreed to supply equipment to help Ukraine protect against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threats.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도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연계된 생물학 실험실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 즉 주요 20개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며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내놨는데 러시아 하원의원 320여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거래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G20, 즉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문제를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Asked to have both Ukraine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s as well as basically Ukraine being able to attend the G20 meeting and observe.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수용하고 난민들을 수용하는 유럽 국가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commit more than $1 b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하원 의원 328명을 포함한 400여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금을 포함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거래도 앞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 2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산되는 금 거래를 사실상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140개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반등세에도 코스피가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98포인트 하락한 2728.68에 코스닥은 3.65포인트 오른 935.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유가 하락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며 8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SDI가 1분기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나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편 전일 강세를 보였던 한국가스공사가 6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했는데 현 단계에서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푸틴이 자랑스럽게 선보인 초음속 킨잘 미사일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서방 측은 멀지 않은 거리의 무기 창고에 굳이 킨잘 미사일을 사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애써 폄하하고 있지만 분명 노림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It's a good opportunity to test it. And it's also potentially a signal to NATO, to Poland, other countries
that they have this and to kind of keep their distance. 이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진로를 바꿀 수 있어 현재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When it is launched, it is impossible to intercept this missile. Why? We have no technologies that can do that. 현재 미국은 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을 개발한 수준. 비록 러시아에 뒤지고 있는데 미국은 빠른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최근 문을 연 이 의류 점포는 대형 의류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 재킷 등 흔히 다른 가게에서 볼 수 있는 옷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들은 평범한 신상은 아닙니다. 팔다 남은 옷들을 염색 등을 통해 재가공한 것입니다. 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もった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服捨てるのも処分するのも。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뜻하는 NFT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더욱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된 이 재킷은 가격이 200만 엔이나 됩니다. 디자이너가 금과 백금을 섞은 자수를 활용해 석 달 만에 완성한 작품 같은 옷입니다. 바로 이 재킷에 디지털 증명서인 NFT 기술을 적용해 주인이 바뀌어도 거래 이력이 남아 진품임을 증명해 줍니다. 시간이 가도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시스템을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에도 확산시키면 대량 생산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마의 고향으로 불리는 말의 고장 중국 신장 자오수현. 기온이 오르고 초원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겨우내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말 천여 마리가 봄맞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들의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중국 토종말인 이리마는 한 번에 40-50km를 달릴 수 있지만 매우 정연한 대형을 유지합니다. 말의 고장답게 신장에서는 세계 각지의 우수말 품종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世界上最大的马旁边是世界上最小的马它们的体重差呢有50倍 특히나 지역 정부는 말의 고장이라는 특색을 살려 말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말을 활용한 관광 사업부터 마요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말 관련 산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220억 위안, 한화 4조 1,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프랑스의 살아있는 전설 피에르 볼티에 선수. 2년 전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던 그가 다시 보드 위에 올라섰습니다. 무대는 올림픽이 아니라 해발 2,400m 높이의 알프스 설원에 마련된 자신만의 코스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점프대를 춤을 추듯 리드미컬하게 넘나드는 볼티에 선수. The most precise as possible in terms of speed, which was really difficult to adjust regarding the climate condition at that time. 최근 자신에 대한 25분짜리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를 받고 응한 것입니다. 촬영을 위해 만든 300m 길이의 스노보드 크로스 코스는 제작진이 1,500세제곱미터 부피의 눈을 운반해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에서 2주에 걸쳐 완성한 것입니다. 볼티에 자신도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볼티에가 짓는 미소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수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항아리에 넣어놓는가 하면 수백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 집에 숨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조정현 기자입니다. 내지 않은 세금을 거들어온 국세청 체납 추적팀. 베란다 구석에 있던 항아리 안에서 달러 뭉치가 나옵니다. 7만 달러, 우리 돈 8,5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차익 일부를 달러로 바꾼 뒤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도 다량의 달러가 발견됩니다.
압류된 현금과 순금을 합친 금액만 우리 돈 8억 원 정도. 비상장 주식을 팔아 100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긴 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달에 걸쳐 400번 넘게 인출한 현금을 자녀 집에 몰래 보관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2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금융거래와 소득 지출 내역, 생활 행태까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종합 분석하고 잠복, 탐문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 및 재산 분석과 질문 조석관 등을 행사하여 은닉 재산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 580여 명이 재산을 숨긴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현재 집중 추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고액 체납 사실을 세무당국에 알릴 경우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얼마 전 전국 곳곳이 산불로 신음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십상인데 해마다 이맘때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바싹 말라 수분이 적은 풀이 얼마나 쉽게 타는지 실험한 영상. 수분 30%인 풀보다 수분 10%의 마른 풀 더미에서 불은 2배나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지금처럼 가문산 근처에서 불을 지피는 건 그만큼 위험합니다. 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기 직전 진화된 현장입니다. 근처가 야산인데 바스라질 정도로 마른 이런 풀에 불티가 날아들면 삽시간에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의 15% 안팎은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번져서 일어났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산불로 번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보호법을 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강원도 영월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남성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심코 이렇게 논두렁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에 의한 산불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날씨에서는 조그만한 불씨라도 어마어마한 산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민법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곤 하는데요. 제도 자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여일 만에 나온 결과는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산 낭비 신고 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 같은 걸 문제 제기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 낭비 신고 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에 그쳤습니다. 신고자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재부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태풍급의 바람도 불 것으로 예보돼 있어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120, 수도권과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80mm로 마치 여름비 같이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충청도, 그밖에 경상도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높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